지금부터 볼 회사 두 개가 있는데, 노는이랑 저는 이렇게 사실, 노는이 쪽이랑 약간 뭐 접근이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한 어떤 접근이긴 한데, 이 두 개 회사가 더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다음 갤럭시 코퍼레이션이고, 갤럭시 코퍼레이션 밑에 있는 자회사 중에 이제 페르소나 스페이스라고 이렇게 음, 두 회사 이야기를 한꺼번에 드릴 건데, 이 회사 뭐 URL은 갤럭시, 얼마 전까지 사실 홈페이지도 없었는데, 갤럭시 유니버스.ai라는 아주 좀 음, 미래적인 URL을 쓰고 있어요. 이 회사는 TV조선에서 방영을 했던 북해전성시대라는 그 자기네들 말로는 메타버스 아바타 쇼라고 불리는 이 음, 쇼를 만들었던 회사이긴 해요. 근데 여기에 음, 보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아바타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쇼 형태로, 아까 402호가 인기가요 출연했던 것처럼 쇼 형태로 이걸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도 처음에 이제 사실 이 북해전성시대가 뭐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목을 많이 끌진 못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처음에 그냥 대충 뭐 이런 회사도 있구나라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 회사가 두나무랑 네이버제트로부터 100억이나 투자 유치를 했어요. 네. 음, 게다가 이게 TV조선에 이게 방영이 되고, 음, 그러면서 이제 NFT랑 IP 쪽 기반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홈페이지 가보면 갤럭시 IP에서 이렇게 여기에 나왔던 아바타들을 모조리 IP화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뭐 심지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까지 네. IP화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 투자도 100억이나 지금 여기 보면 이 보통 회사들은 아니잖아. 네이버제트나 뭐 두나무나 스노우가. 그래서 투자까지 한 100억을 받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회사도 뭔가 지금 백그라운드에 뭐가 돌아가는 게 있구나. 그래서 조금 다뤄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우리 또 폭스 TV에서 했던 알터 에고라는 쇼 있잖아요. 사실 네네. 알터 에고가 이런 류의 어떤 기타 라바타 쇼의 시작인데, 이 알터 에고를 어떻게 보면 같은 알터 에고랑 같은 포맷으로 만들어진 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제 가수나 엔터테인먼트가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아바타들이 서로 이제 경연을 하는 그런 음, 콘텐츠도.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모캡이랑 실시간 합성을 해서 이제 뭐 만들어진 쇼이긴 한데, 실제 보시면 이게 아바타 퀄리티가 별로예요. 예. 음, 이건 뭐 주관적인 겁니다. 뭐 이렇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구성도 너무 재미가 없지 않았나. 그래서 음. 실제 이제 여기 북해전성시대를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북해전성시대 노잼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 좀 굉장히 노력은 많이 들어갔는데 좀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북해.net이라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 북해 음, 시대에 있는 모든 아바타들이 다 나옵니다. 이거는 뭐 거의 디지털 뭐 캐릭터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 없었는데 이제 5월 달에 이 북해전성시대 제작 메이킹을 올려놓습니다. 이게 굉장히 음, 재밌어요. 예. 음, 여기에 이제 제작한 회사들이 직접 나오는데 이제 틴로버 스튜디오랑 EMP가 여기 제작에 참여를 했거든요. 음, 이거 한번 보시면 이거 EMP죠. 원슈타인이 수트 입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EMP에서 바로 이제 저렇게 해서 캐릭터 이게 이제 원슈타인의 아바타거든요. 이게 키가 3m짜리 아바타래요. 아, 그래서 실제로 붙여서 아, 요게 이제 실제 무대고요. 그럼 무대인데 산옥을 한 거네요? 산옥 형태인 것 같아요. 모캡 다 산옥해서 이렇게 해서 간 것 같더라고요. 얼터에고는 산옥이 아니었던데. 월터에그는 얼터에고 라이브, 라이브인데 라이브죠, 라이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 모캡 바, 부분은 산옥을 하고 어. 월터에고는 방송은 산옥일 줄 몰라도 실제로 캐릭터가 라이브하게 어, 보여지게 만든 거잖아요. 어.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냥 캐릭터 없는 상태로 리액션을 이 하고, 그 그렇죠. 다음에 캐릭터를 집어넣은 것 그런 같네요, 그냥. 느낌이 들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메이킹 보면서 이 리액션 하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허공을 보고 어, 저렇게 리액션을 하시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제가 그런 방송국에서 생각이 봤을 들어요. 때 리액션 알바하는 아주머니들 리액션 진짜 잘해요. 음, 나도 깜짝 놀랐어. 진짜 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부캐 시대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디지털, 이거 휴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디지털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이 아바타의 형태, 실제 인물의 아바타 형태. 뭐 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키가 한 3m짜리로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자기 특징을 좀 잘 살리긴 했는데, 아바타 퀄리티가 너무 아쉬웠어요. 예. 게임도 아니고 옛날 한 몇십 년 전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던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 그러니까 나는 저거 음, 다른 건 못 보고 네. 그 추리닝 입고 있는 애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봤거든요. 네. 앞에 아마 이 영상에 그 표지로 되어 있는 거. 음, 어딘가 있었습니다. 아, 네네. 예, 맨 처음에 예, 무슨 예, 머리띠하고, 예. 음, 그거 추리닝도 안 움직이고 음. 진짜 한 20년 전 애니메이션 퀄리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나오네요. 여기 있다. 음, 그러니까 저거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음. 이거. 얘 네. 말하는 거죠. 얘는 또 나름 또 실제 가수랑 같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린에서 녹화를 해서 합성을 음, 해서 이제 나간 것 같긴 해요. 어, 음, 어. 아니 그래도 음, 좀 뭐 돈을 들이면 아까 402호 같은 경우는 완벽하진 그렇죠. 않지만 음, 음, 그 마블러스 썼는지 애가 음. 옷이 그래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 움직이는데, 그 정도까지는 좀 해줘야 음, 음.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이걸 딱 봤을 때 얼토에고랑 차이가 났던 점은 음, 특히나 저 무대가 다 CG니까 음. 더 캐릭터가 CG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치. 예, 얼토에고는 그 무대였잖아. 음, 음, 무대, 그 사방이 다 실사 무대였고, 그 사이에 애만 떠 있고, 그리고 음, 실제로 그 다른 방에서 모캡을 하니까 그 음. 상호작용이나 이런 게 되게 그렇죠. 괜찮게 네, 느껴졌는데, 네. 이거는 무대도 CG고, 캐릭터도 음, CG고, 오히려 이 사람, 누구야? 얘네들. 음, 얘네들이 그냥 합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음. 그냥, 음. 그냥 그랬어요. 저는, 하여튼 리액션 해주시는 출연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게 막, 음, 연출부터가 너무, 알터에고랑은 일단 완전 다르잖아. 알터에고는 옛날 보이스 코리아 같은 느낌으로 음, 예. 더 뭔가 감동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연예인들을 어떻게든 뭔가 좀 카피 아니게 보이는 느낌으로 그렇게 음, 바꾸려고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음. 연예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했다는 게, 그 불후의 명곡 보는 거가 더 굉장히 낫지 좀 않나. 어설픈 부류의 명곡이라 알터에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이 감독님 시리즈에서 다룰 우리 미디어 서버에서 다룰 그 음. 픽소톱이 이제 카메라 한 대당 픽소톱 한 대가 붙는데 알터에고는 픽소톱 14대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어우. 그러니까 카메라가 중계 카메라를 14대를 쓰는데 픽소톱을 음. 14대 XR 씬을 14개의 씬이 나가도록 네.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한 시스템에서 이제 작업을 하니까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죠. 실제 이제 현장에서 연출하는 감독님들은 실제로 걔가 거기 있는 것처럼 음. 시청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데 이 부캐 시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실시간 합성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음. 그 정도로 예를 들어 실제 그 쇼를 구성을 하려면 적어도 XR 씬이 그러니까 XR로 실시간 합성된 씬이 한 너댓 개가 카메라 신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스위칭을 하잖아요. 그쵸. 최소 4개는 있어야 뭐 스위칭을 하든 뭐라든 할 텐데 그쵸. 아마 그것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 합성이 되냐 안 되냐 차이가 이 쇼를 만들 수 있느냐 없냐 그 차이를 좀 만든 것 같고 아까 음. SBS 인기가요의 그 402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공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더 실제감도 좋았던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메이킹 필름에 보시면 앞부분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걸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런 제작진들의 고뇌가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전 상황에서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짧은 시간이라는 그걸로 우리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게 우리나라에 너무 박혀 있어서, 면피가 되면 안 되죠. 예. 모든 사람들이 뭐 클라이언트가 어떻고 시간이 짧았다 이런 그 시간 안에 맞출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못하면은 그 못한다고 하던가 아니면은 음, 그것에 맞춰서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것을 크리에이티브로 뭔가 바꾸던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푸시는 엄청 해대고 그러니까. 밑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뭐 이게 하면서 결국은 퀄리티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그리고 알터이고 같은 경우는 엄청 오래 작업을 했을 거란 말이죠. 테스트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아니요, 웃긴 건 알타이고 영상이 있거든요. 그 음. 언리얼에 올라온 거, 에픽에 올라왔나? 거기도 초반에 그런 얘기 해. 우리 이거 할 수 이거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거기서도 아, 해요. 아니, 근데 걔네들은 픽소톱을 14대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건데 미국이랑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랑 틀린 거는 음, 뭐 회사를 차릴 때도 그렇고 뭐 음, 느껴지는 게 내가 만약에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모캡이라던가 여기도 물론 모캡은 EMP 같은 데가 붙었고 뭐 틴로봇이 붙었고 그랬지만 음, 나머지 나 같은 픽소톱 같은 것들이 우리가 그걸 알아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음, 그거를 할 수 있는 애들이 분야별로 다 붙어주니까 그 짧은 시간에 퀄리티가 올라가는 건데 음, 여기는 보통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그냥 스튜디오 하나 붙으면 야 니네가 다 알아서 해라고 하면 거기서 모캡도 해야 되고 뭐 언리얼도 해야 되고 막 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짧은 시간에 우린 해냈어. 이 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음. 그러니까 이제는 아, 콘텐츠 쪽은 짧은 시간에 해냈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 조금 더 완결성을 가지고 좀 긴 흐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는 또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휴먼이란 이 도구를 가지고 좀 뭐랄까 좀 의미가 있는 어떤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저도 아쉬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부캐가 온다 이렇게 캐릭터 많은 거 보니까 이걸로 계속 이제 할 건가 보죠. 이걸로 IP 사업을 할 것 같아요. NFT 뭐 쪽이나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하니까 네, 다음에는 더 잘하겠죠. 다음에 잘 했으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걱정할 네. 건 아닌 것 같은데.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 항상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부캐 시대를 좀 봤고요. 자, 근데 이 관계사 동향이 조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부캐 전성 시대가 방송이 됐는데 TV조선 예능국에서 이거는 우리의 새로운 시리즈가 아니다. 우리의 콘텐츠가 아니다. 이렇게 어, 보도자료를 내요, 갑자기. 예능국하고 오, 무관하고 뭐 편성 쪽에서 TV조선 뭐 제작본부는 아니고 편성 쪽에서 한 사업이다. 이러고 갑자기 이제 여기 어. 기사가 하나 나요.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얘들 왜 이러지?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서 그랬나? 국회 전성시대가 별로 이제 시청률도 많이 못 얻고 이래서 이게 아마 최대 음, 시청률이 1% 정도 나왔는지 1%도 안 나왔는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또 지금 올해 한 6월 달쯤에 이 갤럭시 코프에서 만든 자회사가 또 하나 있는데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랑 또 디지털 조선일보랑 MOU를 다시 만들어서 뭐 콘텐츠 트렌드를 선도하겠다. 이런 거 보니까 다시 화해를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지금 부캐 시대 만든 이 페르소나 스페이스라는 회사인데 실제 제작사는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자회사인 페르소나 스페이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우리 수우파 되게 재밌게 보셨잖아요, 다들. 네. 수우파 제작사를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어, 갑자기. 저 이거 기사 보고 이랬거든요. 여기에서 여기를 인수할 정도 되나? 봤더니 인수를 실제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웍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 뭔가 다른 또 기획안을 만들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음, 메타버스 쪽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요번에는 조금 더, 부캐 시대보다 더 재밌는 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회사가, 루트 MNC라고, 자, 이 회사는 이제 TV조선에서 부캐 시대를 만들었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알터에고의 어떤 약간 카피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 MBN에서 아바타 싱어라고 또 거의 유사한 포맷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음, 만들었는데 이걸 만든 회사가 지금 루트 MNC라는 회사고요. 음, 이 회사가 2022년 5월 그러니까 한 석 달 전에 VA가 인수를 해요. 이 회사를. 음. 통으로 인수를 해서 이 지금 아바타 싱어가 VA 하남 스튜디오에서 제작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를 이제 통으로 인수를 해서 VA 자회사가 됐는데 여기는 조금 다른 게 이제 그 북해전성 시대는 실존하는 인물의 이제 디지털 아바타 형태로
굉장히 많은 디지털 아바타를 만드는데 여기는 딱 이렇게 해서 10명의 IP를 만들어요. 10명의. 근데 봐도 이게 뭐 특별하게 이게 무슨 차별점이 있는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avatarsinger.com에 들어가 보시면 이 캐릭터들, 디지털 아바타들 좀 자세히 볼 수는 있는데 그냥 옛날 그 게임 캐릭터 같습니다. 아주 옛날. 그리고 지금 8월 달에 MBN은 첫 방영을 한다고는 하는데 요거를 좀 보시면 이제 티저가 떴어요. 티저가 떴는데 좀 보시면 좀 뭐랄까 뭐 애니메이션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전 여기 제일 놀라웠던 건 저 출연진들의 리액션. 뭘 보고 저렇게 놀라는지. 아까 중간에 두 번째 누군지 모르는데 이렇게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니까 이러고 여기 보시면 합성이 굉장히 어색하게 돼 있죠. 손이 왜 이래 손이. 손도 손이고 뭐 합성도 이상하고 지금 VA에서 제가 저걸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루테맨 씨가 어차피 VA 자회사니까 좀 퀄리티가 굉장히 좀 이제 합성 보시면 자막으로 슬쩍슬쩍 다 가려 있는데 발 부분을 잘 보시면 아주 그냥 공중에 뭐 떠 있네. 따로 놉니다. 여기 보시면 와. 그림자랑 맞지도 않고 오히려 북해전 성시대는 이런 부분은 그나마 좀 잘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작업은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되고. 아까 어쨌든 노래 8월 부르는데 손이 꺾여 네. 90도가 꺾였어. 모캡을 에디팅을 안 했나? 모캡 부분을 제대로 좀 뭐랄까 깔끔하게 다듬지는 못한 것 같고 여기도 보면 굉장히 움직임이 이상하죠. 예. 어디를 보는 거야 지금? 어디를 보는 거야? 아마 앞에 현장 프리뷰 모니터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멀리서 조그마니까 이제 이쪽을 볼까 이쪽을 볼까 제가 그러고 있었겠죠. 공중에 예 이거. 네, 손목 뭐야, 꺾여 이거? 있고. 공중에 떠 있네. 아니 저 정도는 기본 아닌가? 그래서 너무 쉽게 지금 생각을 하고 다들 이 알터 에고 포맷을 따라간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컨텐츠 제작 기술에 어떻게 보면은 그 거의 총알잖아요. 네. 그렇죠. 모캡 리얼타임 모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시간 합성도 해야 되고 이게 두 가지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걸 너무 쉽게 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루테맨 씨는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좀 퀄리티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얼마나 관객들을 만족을 시킬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